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시댁에서의 내 위치는 밥그릇 하나로 정해진다는 걸요.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보, 얘들아, 밥 다 됐어요. 얼른들 앉으세요.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날랐어요.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죠. 시어머니께서 밥솥 뚜껑을 여시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푸기 시작하셨어요. 아빠 거는 여기요. 많이 드세요. 시아버지 앞에 놓인 밥그릇에는 하얗고 윤기 나는 쌀밥이 수북이 담겼어요. 우리 아들 요즘 회사에서 힘들지? 많이 먹어. 남편 그릇에도 똑같이 흰 쌀밥이 가득 담겼어요. 딸, 너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적당히. 시누이 그릇에도 예쁜 흰 쌀밥이 담겼죠. 그리고 마지막 은지야, 너는 이거.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살짝 멈칫했어요. 노랗게 익은 밥솥 바닥에서 긁어낸 듯한 누른밥이 그릇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다른 가족들의 하얀 쌀밥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밥이 그렇게 됐나 보다 뭐 누른밥도 맛있으니까. 그렇게 첫 번째는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또 시댁 식사였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는 흰밥, 저는 노란 누른밥.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쯤 되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의도가 있어. 그래서 저는 넷째 주에 일부러 부엌에서 밥 푸는 모습을 슬쩍 관찰해봤어요. 시어머니는 밥솥을 열고 먼저 위쪽에 하얀 쌀밥을 주걱으로 떠서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그릇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걱으로 밥솥 바닥을 긁어내며 노란 누른밥을 모으셨죠. 그걸 제 그릇에 가득 담으시는 거예요. 은지야, 내 거 담았어. 이번엔 더 노랗고 더 바삭해 보였어요. 마치 밥솥 바닥에 모든 누른밥을 제게 주신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 리가 없잖아? 밥솥 하나에 이렇게 매번 누른밥이 나만 가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밥도 가리는 며느리가 되고 예민한 사람이 되고 집안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며 누른밥을 먹었어요. 속으로 삼키며 조용히 참으며 그렇게 또 한 끼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응? 뭐가? 아니, 그게 시댁에서 밥 먹을 때마다 나만 누른밥 받는 것 같은데.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그게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이야. 엄마가 원래 누른밥 좋아하잖아. 너도 좋아할 줄 알고 주신 거 아닐까? 아니, 근데 매번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흰밥 먹는데 나만. 야, 눈치 보이게 그런 거 따지지 마. 밥이 밥이지 뭐.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남편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어요. 이건 분명 의도가 있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요일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 앞에는 누른밥, 남편 앞에는 하얀 쌀밥이 놓였어요. 저는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근데 직접 시어머니께 말할 용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밥 좀 바꿔 먹을까?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응? 왜? 그냥 오늘은 흰밥이 먹고 싶어서 응?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밥이 밥이지. 우리는 조용히 밥그릇을 바꿨어요. 저는 남편의 하얀 쌀밥을, 남편은 제 누른밥을 앞에 두게 됐죠. 그 순간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렀어요. 모두가 일제히 저희를 쳐다봤죠.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저를 쏘아보고 계셨어요. 내가 일부러 누구 거 하면서 나눠서 담았는데 왜 마음대로 바꿔 먹어? 아,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오늘은 제가 흰밥이. 밥도 가려.
시집와서 밥을 가려? 내가 정성껏 담아준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누른밥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구수하고 고소하고. 요즘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며느리 생각해서 일부러 누른밥 준 건데 그걸 싫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생각해서요? 정말요? 그럼 왜 시어머니는 안 드시는데요? 왜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는 다 흰밥 드시는데요?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니에요. 은지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아,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다음부턴 내가 준 밥 그냥 먹어, 알았지?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식탁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밥만 먹었어요. 저는 그날 거의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시댁에서 밥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먹었어요. 아니, 먹는 척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셨네. 괜찮아. 근데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누른밥이 진짜 몸에 좋다고 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덧붙였어요. 다음부턴 그냥 조용히 먹자. 응.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조용히 먹자.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참아야 하는 거구나.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시댁의 분위기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밥 문제일까?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시작일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작은 밥그릇 하나가 사실은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단순히 누른밥이냐 흰밥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시댁 안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어떤 마음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가장이니까 제일 좋은 밥을 드셔야 하고, 남편은 아들이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하고, 시누이는 딸이니까 예쁘게 먹어야 하고. 그럼 저는요? 저는 며느리니까 누른밥을 먹어야 하는 거죠. 몸에 좋다는 핑계로, 구수하다는 핑계로, 정성이라는 핑계로. 그리고 그걸 싫다고 하면 예민한 며느리, 밥도 가리는 며느리, 집안 분위기 깨는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다음부터는 시댁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기로요. 배불러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는 핑계를 대며 조금만 먹고 넘기기로요. 더 이상 누른밥 문제로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일요일마다 시댁에 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앞에는 누른밥이 놓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참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밥 가지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며느리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밥그릇 하나, 반찬 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모두 메시지라는 걸요.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는 우리 가족과 다르다. 너는 조금 덜 중요하다. 너는 참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누른밥을 받으며 속으로 삼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참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그릇 속에 담긴 건 단순히 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의 온도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습니다.